네, 안녕하세요. 연원 삼거마을 환경 개선안에 이어 이번 시간은 연원 삼거마을 도로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원로 42번 길은 마북초등학교에서 쉐르빌 구성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오르고 내리는 도로가 연원로 42번 길입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보통 쉐르빌 주민들이 출퇴근, 그리고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아침에 등교, 그리고 오후에 하굣길에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고등학교 다 다니시겠죠? 네, 저희 연원마을, 삼거마을 주민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언남동 쪽에 있는 주민들 또한 구성중 구성고등학교 학생들 있겠죠. 자, 이 사용 현황을 보자면요. 차량 이동량의 현황입니다. 일단 삼성 쉐리비를 조사해 보니까 세대수는 316세대, 등록된 차량 수가 663대, 미등록 차량까지 해서 평일 출근 차량을 대략 50%로 계산했을 때 382대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구성중학교입니다. 교직원 수는 72명이지만 학생 수가 1044명.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평일 통학 차량, 학생들의 통학 차량을 한 40%로 봤을 때 417대. 만약에 비가 온 우천시에 통학 차량이 이동량이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약 731대까지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성고등학교 학생 수는 855명. 마찬가지로 우천시의 통학 차량이 70%, 학생 수의 70% 비례해서 한 600명 정도가 통학 차량으로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으시죠. 자, 이렇게 아침 출근 차량,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림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도로가 연원로 42번 길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차에서 비 오는 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사실 이 사진 한 장이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비 오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물론 이게 지금 제 뒤쪽에 구성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쉐르빌이 있죠. 이 아래쪽이 마북초등학교 삼거리로 가는 방향인데 차량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죠. 물론 제 뒤에도 차가 있습니다. 네, 차가 쉐르비를 지나 구성 중학교까지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막혀 있죠. 우천시에 이동량이 폭증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막힘 현상이 발생을 하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차량 위치에서부터 신호 받고 다음 이 신호를 삼거리를 빠져나가는 데까지 신호를 한 5번 받아야 됩니다. 4번에서 5번? 말 그대로 제 뒤쪽에 계신 분들은 6, 7번 받으셔야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만약에 아침에 내 아이의 학교에 등굣길에 아이를 내려주면서 아이가 다쳤어. 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거기다 두고 오실 건가요? 절대 아니죠. 응급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여러분들 자신있게 이 반대편 길로 역주행을 하실 수가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역주행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어요? 맞은편에서 차가 올 텐데 어떻게 여기를 내려가겠어요? 그죠? 유일한 막다른 연원로 42번 길에 도로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 개선안을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좀 전에 보였던 연원로 42번 길, 42번 길을 마북초 삼거리 앞쪽에서
좌회전 금지, 우회전 전용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시는 차량 때문에 뒤쪽의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쉐르비를 지나서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좀 믿어요. 그래서 좌회전 금지, 우회전 전용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안의 1번이고요. 1번 제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성원아파트 또는 현대아파트. 여러분들 현대아파트 앞쪽에서 마을버스 유턴하는 유턴하는 거 많이 보셨죠? 거기가 유턴하는 구간인가요? 그 불법, 편법으로 이게 유턴하잖아요. 물론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량에 탑승하실 수 있게끔 하는 구조는 좋습니다. 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 경사로에서 여기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마을버스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려오면서도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차라리 이곳을 성원아파트 또는 현대아파트 앞쪽 입구 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차량이나 회전해서 내려가고 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게.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좀 전에 보셨던 도로 계산안 1번과 2번을 한번 합쳐봤습니다. 연원로 42번 길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을 해서 성원아파트 또는 현대아파트 앞쪽에서 회전을 해서 다시 내려가는 구조로. 자, 그렇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체 없는 순환 구조로 기존의 대기 차량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을버스의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도 안 봐도 되겠죠. 자, 다음은 도로 개선안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성중학교 맞은편 쪽에 정식 명칭은 마북공원, 뒤쪽에 큰 공원은 마북근린공원이고요. 이 소공원은 마북공원입니다. 마북공원 앞쪽에 23번 회차로가 있는데요. 회차로. 기존의 23번 회차로를 회전교차로화 하는 겁니다. 회전교차로화. 그리고 이 옆에 빨간 네모 보이시죠? 이 회전교차로 측면에 23번 마을버스 정류소를 길 안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을버스를 출근길, 그러니까 학생들, 구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마을버스로 하는 학생들은 마을버스가 여기서 정차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내리죠. 근데 이 내리는 순간 뭐 한 2, 3분 정도 걸릴 텐데 이 뒤에 또 다른 차량들이 돌아서 나가고 싶은데 마을버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버스를 만약에 안쪽으로 정류소를 인입을 시킨다면 뒤쪽에서 통학 차량, 따라오던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해서 바로 다시 내려갈 수 있게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회전을 해서 내려가야 될까요? 바로 직진을 해서 뒤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네,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차하는 차량이 없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체 없는 순환 구조로 이러한 도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고요. 자, 쟁점 및 해결 과제,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막힘없이 순환되는 구조 개선, 도로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통학 차량을 순환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응급 환자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도로가 신설이 돼야 되겠다.
통학로, 인도 사용자의 어떤 처우 개선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불법 유턴, 사고 위험의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차량들의 정체, 오랜 시간의 정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또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요점 정리였습니다. 자, 그 외의 문제로는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연원로 42번 길 구성중학교 앞에서 굳이 돌아서 내려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아시다시피 연원로 42번 길 끝자락에 보면 마북 근린공원이 있는데 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 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이름이 구성로 53번 길이랍니다. 그런데 이 길 도로 중앙에 보면 차단봉이 4개가 딱 박혀 있어요. 네. 이거 왜 박혀 있을까요? 자, 구성로 53번 길입니다. 자, 차단봉으로 인해서 언남동 차량이 통행이 불가합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량도 차단봉 때문에 못 올라오지만 연원로 42번 길에서 올라온 차량들 또한 내려갈 수가 없이 막혀 있습니다. 이거 왜 막은 거죠? 자, 42번 길 등하교 차량이 그로 인해서 더 증가를 합니다. 이 뒤쪽에 언남동에 사는 학생들 있거든요. 비 오는 날 여기 마을버스도 없어요. 아이들이 걸어가기 싫대. 엄마, 아빠, 나 좀 데려다 줘.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큰 길로 서울의 앞쪽으로 해서 구성역 앞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벽산 아파트 상가 앞쪽으로 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연으로 42번 길로 해서 학교에 등교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 길을 막아서 굳이 이 길을 막아서 차량이 못 지나가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자, 더군다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통행이 불가능하다. 근데 내려가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 이 차단봉을 제거해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구성로 53번길 도로 문제. 자, 이제는 사실 연원 삼거마을 우리 주민 우리가 불편함을 해소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기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게 이 지자체에서 이 계단을 없애고 도로를 싹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 중앙선도 있어요. 봉만 뽑으면 이게 봉도 고정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열쇠만 열어가지고 그냥 땡기기만 하면 풀리는 봉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봉만 빼가지고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없어져야 되느냐?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상권의 이동, 도시가 이동을 했습니다. 저 뒤쪽으로요. 근데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도 한 노선도 없어. 차를 갖고 가든지 걸어가야 되는데 노약자분들 여기가 거기가 어디라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려면 크게 한 바퀴 돌아야겠죠? 이제 우리가 진짜 불편해졌어요.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응급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에 통행이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빨리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원상가마을 주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는데 그대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어떨까요? 자, 현재 연원 삼거마을의 문제점.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응급 상황. 연원마을, 삼거마을 주민과 학생, 응급 환자 발생 시에 학생들의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삶의 질의 저하. 아침 출근길, 등하굣길, 교통 정체로 스트레스가 과중이 된다. 자, 다량의 탄소 배출. 요즘에 친환경 시대인데
환경 파괴의 원인이죠. 차량이 거기에 대기를 해서 다음 신호를, 내가 신호를 받기까지 5번, 6번의 신호를 대기해야 되는 공회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폐 건강에 악영향. 이 정체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중금속, 그 브레이크 패드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해가 된다. 자, 이런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끊김없이 원활하게 통행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네, 도로 개선안의 최종 목적은 이렇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구성력을 기점으로 파란색 원, 보라색 원, 그리고 빨간색 원, 이 커다란 세 개의 원을 그리는 도로 구조인데요. 이렇게 도로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마을버스 신설 노선이 가능하겠고요. 그 도로를 둘러싼 커다란 원으로 연원마을의 둘레길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원들의 각각의 어떤 기능들도 중요하겠지만 세 원이 다 우회전 되는 형태이거든요. 보라색, 파란색이 하나의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이 또 다른 하나의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능들로 어떤 연원 삼거마을의 도로 순환 구조의 개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현 문제점의 해결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정체 차량의 최소화입니다. 우회전 전용도로,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 전용도로로 차량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요. 회전교차로의 활용도로를 극대화해서 정체 없이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정차로 막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 해결, 순환 구조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겠고요. 공회전 시에 발생되는 연료 소모도 감소되겠습니다. 차량 브레이크 패드에서 마모도도 감소되겠고요.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또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다. 출근길, 막힘 현상이 해소가 되겠고요. 학생 통학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출입구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마을버스, 회차로, 그리고 쉐르빌 앞쪽에서도, 쉐르빌 아파트 입구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발생 시에 대처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환경 문제 또한 해결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겠고요. 연원마을, 삼거마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하나에 된 목소리로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현수막, 우편물,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비대면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불편함, 도로의 불편함,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 인원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참여자에게서 나온 자료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문화하는 겁니다. 민원 접수에 맞는 양식으로 문서화 작업을 해서요. 뭐 차량의 이동량, 통계자료, 주민들의 동의서, 학교 학부모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된 공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문들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요.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있겠고요. 환경부도 있겠고요. 도로교통과, 건설도로과, 소방민원센터, 정부24, 국민신문고, 국토부 민원마당 등 저희가 접수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 연원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시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원 삼거마을 도로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